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지난해 5월이었죠.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사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를 두고 많은 시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관련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사고 이후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됐던 스크린도어 센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우형찬 서울시 의원 전화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오늘 전국 30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 중인데요. 투표 시간은 오늘 아침 6시부터 밤 8시까지입니다. 수도권에서도 기초단체장 2곳, 경기도 하남시와 포천시, 그리고 광역의원 2곳, 경기도 용인시 제3선거구와 포천시 제2선거구가 해당됩니다. 전문가들은 5월 9일 대선을 27일 앞둔 시점에서 민심을 보여주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튼 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띄워드리면서 2017년 4월 12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우리는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찾습니다. 인명피해가 났다면 더욱 중요한 부분이 원인 규명이죠. 지난해 5월에 발생한 구의역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정비사가 출동한 이유, 스크린도어 센서 고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김포공항역 등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구의역 사고 이후에 스크린도어 센서 교체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관련 문제 제기를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형찬 서울시 의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영찬입니다. 예, 이 스크린도어가 설치가 완료가 되고 2013년도에 한 건, 또 2014년에 2건, 2015년에도 한 건, 그리고 지난해에 서울역에서 80대 할머니, 또 2호선 구의역에서 그 방금 말씀드린 정비업체 직원, 그리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30대 시민이 끼어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크린도어 문제고, 거기서 센서 문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네, 저는 교체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예, 먼저 심각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스크린도어가 얼마나 고장이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2014년에는 2014년에는 14,900여 건, 그다음에 2015년에는 15,600여 건, 2016년에는 13,000건. 올해 3개월 동안 벌써 2,709건이 일어났습니다. 예. 말씀하신 10년간 인명사고를 보면 모두 11건이 났는데요. 예. 사망이 9명, 부상이 2명이었고요. 작업자가 3명이고 승객은 8명이 숨졌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총신지역에서 숨진 사고가 있었고요. 또 작년 10월 19일에는 김포공항역에서 아침 출근길을 서두르던 노모를 모시던 직장인이 숨졌습니다. 아하. 이렇게 숨진 사고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스크린도어 사고는요, 제때 여기서 내리지 못하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승객들에게도 큰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예. 네. 이게 여기서 질문하신 기획의 차질을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예. 작년에 서울시에서 한 60억 원을 투자해서 먼저 사고가 많이 났던 역을 고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레이저 스캐너라는 장비를 긴급으로 공고를 냈죠. 레이저 스캐너요? 예.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서둘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납품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50일, 검수 요청이 낙정 5일 전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납품이 안 된 겁니다. 2월 18일까지 제품을 납품하면 문제가 전혀 없는 건데 납품이 안 된 거죠. 예. 결국 일요일 날 급하게 납품이 되었다고 하니까 50여일 넘게 납품이 안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민들의 안전이 50여일간 이제 방치가 되고 있었던 거고 하루 700만 명이 이용하는 승객들이 위험에 내몰린 겁니다. 예. 아하, 이게 아까 고장이 얼마나 자주 나느냐, 몇백 건이겠거니 이렇게 어림짐작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만 몇천 건이 된다니까
이게 1년 네네. 동안 이게 나눠보면 하루에 도대체 몇 건이 발생하는 건지 하루로 따지면은 심각한 일인데요. 이게 네네. 뭐 업체와 계약을 맺었지만 업체와 이게 말이 안 맞으면서 납품 만기일이 지나도록 이게 물건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인데 네. 그럼 지금까지 센서 교체 작업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업체 빨리 바꿔서 빨리 완료해야 됩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렇죠. 뭐라고 하나요? 일단 이제 지연된 이유를 보니까요. 원래는 이제 KERS라고 한국철도표준의 시험 성적을 통과한 제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국산이든 외국제 제품이든 시민의 안전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검증된 제품이 들어와야 한다는 건데요. 예. 이렇게 계약업체가 자체 개발한 레이저 센서를 제작해서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기준을 만족하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니 당연히 제품은 납품하지 못한 거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메트로 쪽에서는 우리가 지연배상금을 물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연배상금이 중요한 건지 시민의 안전이 중요한 건지 이게 의문이고요. 또 하나 의문이 되는 것은 이 계약한 업체가 시험 인증을 통과한 제품을 만들어 제출할 것이다. 어떻게 확신했는지 서울시도 의문입니다. 아무튼 외국산 제품을 다행히 들여왔다고는 합니다. 예. 아, 이거 참 당연히 이런 것들을 문제가 될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건데 이걸 맞습니다. 왜 이게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르겠고요. 알고도 그렇게 했는지 의문이네요. 일단 네네. 물건이 왔다니까 물건을 빨리 갈아 끼워야 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센서가 왜 이렇게 자주 고장 난답니까? 고장이 잘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센서가 고장이 나는 건 이제 먼지하고 습기에 취약하죠. 아. 네. 주로 사고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 센서라는 부분에 먼지가 많이 끼기 때문입니다. 예. 그 먼지를 자주 닦아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하철이 계속 끊임없이 다니고 수백만 명이 이용하고 먼지가 발생하고 또 어떨 때는 습기까지 차면은 센서에 먼지가 끼게 됩니다. 그럼 그걸 계속 닦아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하철 내에 먼지가 많은 것은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그런데 네. 자주 고장이 나고 센서가 먼지나 습기에 가려지면은 계속 그 정비사들이 몸을 내밀고서 위험한 상태로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기존에 사용하던 적외선 센서가 남아있는 것은 선로에 몸을 내밀고 그 위험한 상태로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도입에 차질을 빚은 레이저 센서로 교체되기 전까지는 이런 위험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교체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어허. 네. 만약 이제 레이저 예. 센서로 교체가 되면은 좀 이런 몸을 내밀고 하는 작업은 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센서는 밖에 나가서 안 해도 되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적외선 센서는 지금 정비사가 위험하게 지하철이 들어오는 그 선로까지 몸을 내밀고서 고쳐야 되는데 레이저 센서는 그냥 승객들이 서 있는 거기서도 승강장에서도 고칠 수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스크린도어에 설치하는 것이 적외선 센서를 대신해서 레이저 센서를 설치하는 건데요. 예. 기본적으로 작동 방식은 전동차하고 스크린도어 사이에 물질을 감지한다는 기능에서는 똑같은데 제일 편한 거는 우리 이번에 설치하는 건 밖에서 승강장 안에서 그 센서를 닦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기존에 사용했던 적외선 센서는 위험하게 열차가 다니는 중에서도 몸을 밖으로 내밀고 거기서 닦아야 되는데 이 레이저 센서는 우리가 그 승강장 안에서 닦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일단 그런데 결국 빛을 통해서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의 물질을 감지한다는 면에서 좀 계속 고장이 발생하는 것은 좀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똑같은데 단지 정비사들의 안전은 확보가 어느 정도 되겠지만 네네. 고장나는 비율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게 대처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 고장나는 비율은 굉장히 줄어들기는 좀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전동차가 너무 끊임없이 다니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예. 센서에 빛이 끼이는 부분은 지금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레이더 센서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더 센서는 이제 신호로 감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충분히 이 사고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레이더 센서의 기술 개발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한동안은 저희가 좀 불안하지만은 레이저 센서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지금 쓰고 있는 게 적외선 센서고 우리가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레이저 센서고 그거보다 좀 더 나은 것이 레이더 센서가 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까? 레이저 센서가 진작에 레이저 센서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비싸서 안 했나요? 일단 가격 문제가 있었고요. 점점 기술 개발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안전이라는 것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맨 처음에 이제
그 적외선 센서가 됐고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레이저 센서로 나왔고 앞으로 또 이제 서울시와 메트로가 계속 연구 개발을 해서 레이더 센서까지 가면은 고장 비율은 굉장히 많이 줄일 것 같습니다. 이게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센서 관련해서. 센서 관련해서의 부분은 결국은 우리 서울시와 메트로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같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연구하고 대책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루 1년에 15,000여 건 이상들의 사고가 계속 발생할 때 이 사고를 어떻게 줄일 수가 있는가. 이거는 결국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찾아 나서야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기술적인 부분은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 같고요. 예. 또 우리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우리 서울시와 또 서울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스크린도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게 된 목적이 승객들의 안전 그리고 뭐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 스크린도어 때문에 인명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좀 걱정인데요. 근데 스크린도어 제작 설치 사업에 입찰한 업체가 한 것도 없다는 내용이 들리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뭐 기술적인 한계 아니면 입찰가 문제? 지금 저희가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김포공항역입니다. 예. 맨 처음 설치하면서 아직 기술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많은 사고가 나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사실 이제 입찰 공고를 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최종 유찰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김포공항역은 뭐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철거하고 재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제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점점 저희들의 요구하는 스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준.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5,000건 작동했는데 한 번 고장이 나는 거는 봐줄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수만 건을 해도 고장이 없어야 됩니다. 아하. 기술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스펙이 강화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적극적으로 응찰하는 업체가 지금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포공항 사실 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거든요. 좀 어렵게 됐죠. 그러네요. 예. 참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이거 뭐 순탄치가 않네요. 근데 사고 당시에 또 지적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뭐 메트로하고 뭐 마피아의 합성어 매피아라고 해가지고 뭐 파견 노동자가 혼자 작업을 하는 것들, 그 2인 1조가 아니라 1인 1조 네네.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로 지적됐었는데 시의회 차원에서 이런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 아니면은 안전 문제 관련해서 개선 노력이 있었습니까? 네, 끊임없이 해서 이제 안전지구로 해서 우리가 정규직화를 요구했고 또 그렇게 됐고요. 예. 결국은 의지와 정책의 문제 같습니다. 사실 모든 규정은 돼 있습니다. 2인 1조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러다가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순간의 방심이 사고를 낳은 것 같습니다. 또 순간의 방심은 사고를 낳을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수많은 대책들을 내놓지만은 결국은 인간의 의지, 안전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 이게 얼마나 끊임없이 방심하지 않고 추진될 수가 있는가. 이게 우리 지하철 사고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파견 직원들, 그 비정규직 그 파견 사업 파견자들이 그런 고생하는 어려운 일들을 맡고 있고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십니까? 매피아 문제? 매피아 부분은 앞으로 계속 풀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 전임 시장, 오세훈 전 시장께서 또 이명박 전 시장께서 너무 좀 급속하게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당시 외주와 바람이 불면서 안전이란 부분인데 이걸 갖다 단순하게 비용 절감을 통해서 하겠다고 외주화시키면서 이 모든 문제가 처음에 시작이 되는 단초가 뭐 된 거죠. 정관 예우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예. 퇴직자들이 뭐 단체장으로 간다든지. 네네. 그런 것들 뭐 서울시가 확실히 뿌리 뽑겠다고 그 지난해 6월에 서울시 의회에서 밝힌 게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네요. 네, 특권의 퇴출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감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형찬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홍대에서 인력거를 끌고 있는 최승대라고 합니다. 작년만 해도
주말에 이 연남동도 그렇고 홍대도 그렇고 중국이들 유커 때문에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요즘에는 일단 동네가 좀 많이 조용해졌고요. 그리고 좀 많이 깨끗해졌고. 근데 이제 중국 유커 분들이 안 온 만큼 다른 지역에서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서 많이 오시니까 그 사드 그거 있고 나서 중국에서 그 한국 관광 금지를 내리기 한 일주 전? 그때부터 아마 중국인들이 거의 안 보였어요. 심지어는 여기 홍대에서 이 어학원이나 이런 다니는 중국 그 유학생들도 심지어 잘 안 보이니까 길거리 다니면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베트남이나 아니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사람들이 좀 많아요. 작년에는 인당으로 저희가 뭐 이 관광 투어, 인력거 투어 상품을 팔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중국 유커들이 적게 오다 보니까 한 명도 타고 두 명 타고 세 명 타고 그래요. 솔직히 일반 자영업자들은 타격이 많이 크다고 해요. 거의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중국 사람들이 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반이 줄었으니까 뭐 하루빨리 좀 사드 문제가 어떻게 조속히 좀 이루어져서 해결이 좋은 방안으로 이루어져서 중국 관광객이 다시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홍대 주변에서 인력거 투어 관광 사업을 하고 계시는 최승대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는 코스가 몇 군데 있었잖아요. 뭐 명동 그리고 주요 그 전통 가옥들이 있는 그런 뭐 북촌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남산. 근데 지금은 뭐 홍대라든지 뭐 상암동에도 많이 오고요. 뭐 드라마 촬영지도 많이 오는데 전반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 단체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방금 최승대님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그 반면에 그 홍콩이나 싱가포르 쪽 사람들은 오히려 많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사태가 빨리 마무리가 돼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단체 관광객들이 유커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참 걱정이네요. 빨리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최승대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죠. 자,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로 지금 바로 보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요.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Turn to You.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서울시와 경기도 소식 이어갑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고 있죠. 취재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YTN 김학무 기자 불러봅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시 소식 들어보는데요.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창현 소상공인 정책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주제가 그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청취자분들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영업자의 위기나 골목 상권의 어려움에 대한 뉴스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예. 서울시에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장사하고 계신 소상공인이 약 한 65만 명 가량 있는데요. 이분들의 준비된 창업 그리고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 그리고 안전한 폐업을 위해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교육, 컨설팅 그리고 자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오픈한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소위 소상공인의 전 생애 주기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정책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자리 부족이라든지 은퇴 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주위에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 창업이라는 것이 폐업률도 덩달아서 높으니까 이게 창업하시는 분들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이용할 만한 사업 있을까요?
네. 저희 서울시에서는 창업하기 전에, 다시 말해 입지를 정하고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에 전문가의 상담이나 컨설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 안 된 창업은 사전에 억제시키고 더욱 철저하게 무장시키기 위함인데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에 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이용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창업 상담입니다. 또한 창업 상담을 마친 후에는 온오프라인 창업 교육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성공한 사장님들의 가게에서 직접 실습해보는 현장 체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마지막으로 창업 전과 후에는 각각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창업 전 컨설팅의 포인트는 바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 또 창업 후에 하는 컨설팅에서는 당초의 사업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창업 초기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자영업지원센터에 창업하시려는 분들 한번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사업을 시작한 지 좀 시간이 흐르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어떤 걸 이용하면 좋을까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자영업 클리닉입니다. 전문가가 직접 가게로 찾아가서 상황을 진단하고 컨설팅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는데요. 예. 그 분야의 전문가 일명 저희는 업종 닥터라고 하는데요. 이쪽과 연결시키고 손익 관리부터 상품 개발, 그리고 SNS 마케팅, 그리고 법률, 세무 자금까지 총 3번의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소상공인 분들의 건강 검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자영업 협업화 지원 사업이라는 것인데요. 예. 소상공인 3분 이상이 협업하실 경우에 소요 자금의 최대 90%까지 해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공동으로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공동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이 협업화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거나 매출이 오르신 경우가 꽤 있는데요.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시도해 보신다면 경쟁력을 키우고 사업의 전환점을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전환점을 만들면 좋은데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소상공인들은 어떤 사업을 받으면 좋을까요? 네, 지속적인 이제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사업 정리를 도와드리는데요. 예. 폐업의 절차나 요령도 알려드리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업종 전환이나 일자리 상담으로도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폐업을 진행하게 되신다면 사업장 철거 비용 100만 원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예,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과의 소상공인 정책팀 이창현 팀장이었습니다. 리키 넬슨의 Poor Little Fool 듣고 경기도 소식 이어갑니다. I used to play around with hearts, hasten at my call. But when I met that little girl, I knew that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 경기도 소식 매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돼 있죠. 김항무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김항무입니다. 네, 경기도가 연정사업 참 이거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하는 추경 예산안에 연정사업 예산으로 840억 원을 반영한다고 했네요. 네, 경기도가 그 올해 추경 예산안에 연정사업 예산으로 53건, 네, 그 액수는 840억 원을 그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 연정사업 예산이란 그 주민들을 위해서 경기도와 도의회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지난 연말 제도 미비 등의 사정으로 그 본 예산에 포함하지 못했던 사업을 이번 그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우선 그 눈에 띄는 사업은 광역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그 버스 운송 전산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버스 그 준공영제는 버스 업체의 그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그 노선 변경이나 증차 등 관리 권한을 지자체가 행사하는 건데요. 예.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그 버스 운송 전산 시스템 구축비 10억 원을 그 이번 추경에 그 편성하는 겁니다.
오는 7월부터 시작하는 그 버스 준공영제는 그 160개 노선 2045대 광역버스에 적용되는데요. 버스의 그 가동률을 높여서 입성률을 낮추고 또 그 근로 여건을 개선해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연정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 생활하고 연결된 관련된 사업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사업이 있었습니까? 네, 경기도는 또 그 공공임대상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 연구 용역비도 이번 추경에 그 포함하는데요. 예. 공공임대상가는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택지지구에 신축해서 그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상가를 말합니다. 예. 또 그 우리 동네 주치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 운영비 3억 원도 포함되고요. 이 밖에 그 일하는 청년 통장 사업 관련 예산도 13억 7천만 원을 더 늘려서 이번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 자, 대학생들 이제 대학 다니면서 등록금도 비싸고 또 주거 문제도 걱정인데 경기도가 대학생을 위한 공유 기숙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연정 사업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사업 성격상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약간 그 다른 점은 이 공유 기숙사 사업에는 그 국비가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공유 기숙사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그 대학교 주변의 주택을 매입해서 시세의 30 내지 50% 수준의 대학생에게 공급하고 예. 또 그 입주자 모집이나 시설 운영 등은 대학교에 맡기는 정책입니다. 특히 그 수도권 지역 대학생들의 그 높은 반값 고충을 덜기 위해서 시행하는 건데요. 예. 경기도는 우선 그 안양대학교와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양대 주변 4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8월에 입주를 시작하고요. 연말에 그 성과를 분석해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할지 결정할 예정인데요. 경기도의 그 계획대로라면 그 2021년까지 경기도 내 전체 74개 대학에 그 20가구씩 모두 1,480가구의 공유 기숙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 자, 끝으로 광명시가 시 개청 이래 처음으로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는 소식까지 들어볼까요? 네, 경기도 그 광명시의 채무는 2010년에 239억 원에 달했는데요. 2015년부터 최근까지 3년에 걸쳐 215억 원을 상환하는 등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1981년 시 개청 이래 처음으로 채무 없는 도시가 됐다는 겁니다. 광명시는 그 법인의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늘고 무엇보다 광명동굴 관람을 그 유료로 전환하면서 수입이 급증해서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광명시의 그 법인세 수입은 2010년 58억 원에서 지난해 215억 원으로 늘었고요. 광명동굴 그 입장료 수입은 지난해 1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명시는 채무가 없어지면서 그동안 지출하던 이자 비용 22억 원을 일자리 사업이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또 그 교육 여건 개선 등에 사용할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항무 기자였습니다. The whispers in the morning of love and sleep.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셀린 디온이 부르는 The Power of Love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s I look in your eyes, I hold on to your body.